네, 정보시스템 UML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일반화와 실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상속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객체와 객체의 관계들이 약간의 이제 상위 하위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추상과 구체의 개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속은 이제 그 위쪽이 이제 클래스였고, 이런 실체화는 이제 클래스지만 그 메소드들이 구현이 전혀 안 된 그냥 추상 메소드만 있는 인터페이스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위 클래스가 가진 메소드들을 받아서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약간 수정해서, 즉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쓸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메소드를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때 쓰는 거고, 이런 인터페이스는 그 메소드의 어떤 형태들, 기본적인 명이라든가 파라미터만 정해 놓고 실제 동작하는 행위들은 저희가 이제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그 구현한다, 실체화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할 그럼 이런 이제 디펜던시와 연관과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기법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하게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얘는 막힌 삼각형이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이제 이런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선인데 아무런 방향성이 없는 거는 없다는 게 아니고 양쪽 다 가능하다라고 사실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더 어떻게 좀 구체적이죠. 그리고 저희들 이제 뭐 책들 보면은 저도 이제 봤지만 이런 표현은 있을 거서도 이런 건 없냐? 네. 근데 이제 뭐 책들에 있는 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것도 뭐 어거지로 하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그렸다 하면 이렇게 개발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마도 업무적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이 명확히 이 위에 두 개와 이 세 개의 구분하시는 법은 이 화살표의 모양과 점선, 실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양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화살표가 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세요. 그럼 이 디펜던시나 이런 거는 위에 뭐가 다르냐?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간의 자기 패밀리의 그룹이 나죠. 그래서 어떤 자기네 그 패밀리 그룹 내에서 그렇죠. 이렇게 상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아버지가 가진 뭔가 어머니가 가진 성질을 받아서 쓴다거나, 혹은 내가 그 성질을 약간 수정해서 쓴다거나, 그래서 약간 이런 패밀리 냄새가 좀 나죠. 이런 그 특정적으로 뭐 상위 하위 추상 구체 이런 좀 객체 간 관계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냥 얘는 패밀리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집이죠. 이렇게 집이 다른데 그 다른 집에 어떤 뭐 아저씨가 한 분이 계세요. 이 아저씨가 뭘 잘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아저씨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나한테 뭐 한 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 그래서 얘는 이 상위와 하위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는 그냥 어떤 기능을 내가 쓰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얘 같은 경우는 그 상위의 것을 받아서 제가 바꿀 수 있었잖아요. 메소드를. 그걸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뭐 파라미터 같은 걸 바꿀 경우는 오버로딩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냥 그 상대방의 메소드를 쓸 수만 있는 거지, 걔를 가져다가 뭐 오버라이딩 한다거나 오버로딩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위와 아래는 다른 구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제 점선과 이제 그 직선 차이는 뭐냐를 좀 봐야겠죠. 얘 이쪽, 즉 이 위에서의 점선 실선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얘는 뭐냐면요, 이거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소위 말하는 생명 주기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말합니다. 라이프.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왼쪽에 레프트 객체가 이제 라이트 객체를 있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얘도요.
여러분들 이게 점선이 있으면 뭔가 느슨해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직선이 있으면 뭐가 타이트해 보이죠? 예. 그럼 여기서 느슨한 거와 타이트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느슨하다는 건요, 같이 살고 같이 죽지 않습니다. 예. 따로따로 노는 거죠. 예. 인간 사회도 똑같아요. 그럼 이 타이트하다는 건 먼저, 예. 같이 살고 같이 죽습니다. 예. 죽음도 같이 불사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레프트 객체가 이 라이트 객체를 어떤 형태건 지금 갖다 이제 쓰잖아요. 쓰고 나서 이 레프트 객체가 만약에 그 메모리에서 죽었어요. 소위 말해서 시친 말로. 근데 죽었다는 표현이 결국 뭐냐면 이게 좀 엔지니어틱하게 대답하면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거죠. 네. 메모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라이트가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내려왔을 때도 얘 라이트가 그대로 얘는 계속 살아있어요. 상관없이 얘가 죽든 말든. 이건 서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얘가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어 하면 뭔가 점점점인 관계죠. 근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직선인 경우는 얘가 만약에 메모리에서 내려오면서 죽을 때 얘는 같이 전사합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선과 실선이 아주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재미지만 뭐 꼭 이러진 않겠지만 전쟁에서 뭐기죠? 전우들 표현이 이르게 맞겠죠. 생사를 같이 하니까. 근데 뭐 회사에 있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뭐 생사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에 표현한다거나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객체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어야만 개발할 때 개발자가 이렇게 그리면 어딘가 뭔가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찾게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남이 이제 만드는 것을 찾아서 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게 되면 내가 스스로 이 오른쪽 객체를 만들고 내가 메모리에서 내려올 때 같이 또 클로즈 시켜서 메모리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할게, 아까처럼 이게 직선은 이렇게 양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그렇죠. 왼쪽이 라이트도 생성하고요. 라이트도 왼쪽을 생성하고요. 각자 메모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서로 또 각자 다 같이 내려온다고 하죠.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런 관계는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 이건 왜 뭐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그렸다. 그럼 내가 개발자다. 이건 뭐냐? 레프트가 라이트를 쓰고, 그죠? 생성은 안 해요. 라이트가 레프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가 죽을 때, 라이트가 죽을 때 서로 상관없습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생명 주기를 같이 하지 않는다. 또 상호 간에. 근데 이런 관계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아마 잘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이 세 개가 주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없을 수 없죠. 어거지 이렇게 짜면 짤 수 있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두 번 했던 이런 좀 상속의 개념들, 그 상위 하위 클래스 간의 개념들과 좀 달리 단순하게 얘는 상하이가 아니라 그냥 동등한 어떤 클래스 간에 그냥 상대방의 기능을 사용하는 어떤 관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